인류의 역사에서 대학은 지식을 쌓고 생각을 교류하며 시대의 담론을 펼쳐낸 지성의 장이었습니다. 한 사회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생각과 가치들이 바로 대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대학이 뭔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연구와 비판 정신이 실종된 오늘날의 대학은 중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도 들려옵니다. 대학의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미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이 직면한 위기와 두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점의 노예만 길러내는 지금의 대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른 게 벌써 40년 전이네요. 저는 아직도 대학 입시 때만 되면 유난히 춥고 시린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입시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학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우리 사회에 대학 못 가면 사람 구실 못한다는 이상한 풍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경이적인 수치를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대학 진학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10명 중 2~3명이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드디어 80%가 넘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특권이 아니고 보편적인 교육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풍경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학은 취업 준비소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화면 보시죠.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학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비판의 장이자 시대가 묻는 엄중한 물음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성의 공간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학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 넘는데요. 그동안 대학의 크고 작은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공부하세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나 해요? 하루에 문법은 한 3~4시간씩 보고 있어요. 힘드네요. 열심히 하세요.
대학 곳곳에 청년들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는데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취업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국내 대기업 입사 시험장. 학생들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기업은 올해 하반기에 4천여 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응시생만 11만 명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취업이 얼마나 힘들면 입사 고시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시험 시간이 임박하자 마지막까지 지각하지 않으려 뛰어오는 청년들, 마치 수능 시험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렵네요. 예. 너무 어렸어요. 수능이 애기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요거는 네, 다 큰 성인 같은 예. 다른 대학, 다른 전공을 가진 청년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들은 모두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뽑을 때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직업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무시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이게 옳은 세상이에요? 옳지 않죠.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점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학점에도 신경 쓰면서 어떤 수업을 더 들어야지 어떤 과목에 더 평가를 잘 받는 과목도 그런 과목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하시면. 그런 거 하는 제 자신이 하면서도 되게 좀 한심하고 좀 씁쓸하고 다들 따라가는데 나도 따라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가르치는 사람도 되게 한심하고 씁쓸하거든요. 빡세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다 수업이 학기 초에는 100몇십 명으로 시작했다가 학기 말이 되면 40명으로 줄어요. 중간에 다 나가요. 학점도 뭐 4.3 만점에 4가 넘어도 부족한 것 같고 영어도 토익 960점이 넘어도 만점이 아니니까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토익 쌓고 차근차근 자격증 쌓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매일 그냥 재미 정말 없이. 근데 지금 보면 그 학생들은 벌써 뭐 사회에서 뭐 2년차, 3년차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정말 내 꿈을 찾고자, 내 비전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살았는데 지금에 나와 있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처음부터 착실하게 정말 말잘 듣는 학생처럼 해나갔던 애들이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었고. 자신이 원하는 꿈과 취업을 쫓아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 하나 진짜 던질게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대학 뭐하러 다니나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실은 저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간 그 다음에 저 삶이 정말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 휴학을 1년을 하고 또 1년 해서 저는 휴학을 2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친구들은 다 너는 정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학교 졸업장이 그래도 필요는 하니까 당장 고졸과 대졸에 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임금도 크고 기회도 많이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의 대학엔 진정한 배움이 없습니다. 그저 취업을 위해 지나야 하는 한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느 대학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우리 대학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쭉 보면요. 정말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취업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대졸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률은 불과 58%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구론 90%, 인문계 출신 90%가 논다는 말을 줄여서 인구론이라고 합니다. 인문계로 입학할 땐 그런 거 공부해서 밥벌이나 할 수 있겠느냐. 대학에 왔더니 통폐합 위기 얘기 나올 때마다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대학을 나갈 땐 기업에서 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인문학 전공자는요, 10중 8구, 경제학이나 경영학, 복수 전공이 필수랍니다. 그래서 그 미래 백수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래의 백수를 이미 예견해 놓은 그런 학부가 바로 인문학 계열이라는 얘기인데, 저도 같은 인문계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혼밥이란 단어는 좀 생소해요. 저게 뭐예요? 네, 혼밥은 예. 혼자서 밥 먹기의 줄말입니다. 요즘 우리 대학생 10명 중 무려 7명 정도가 혼자서 밥을 먹고 또 그게 더 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진화심리학자인데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혼자 밥 먹는 거는요, 이건 매우 특이한 행동입니다. 전혀 진화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소통과 교류가 사라지는 거 적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우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진화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단어를 보니까 후회 75%. 저건 뭐예요? 제가 진짜 이 통계를 보고는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서 참 견디기가 힘들었는데요.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75%가 후회한다고 대답했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학에 낭만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대학의 낭만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과 낭만을 쫓기엔 지금의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가 28배, 국립대가 3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를 좀 해볼까요? 같은 기간 쌀값은 6배 올랐고요.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금도 사실 11배가 올랐을 뿐입니다. 대학 등록금의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대학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교육학자 이혜정 소장님께 그 연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으면서 대학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대학 교육이 사고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능력을 키우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9년부터
약 5년에 걸쳐서 심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1,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아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대학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서 대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제작진이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작은 방을 하나 설치했는데요. 한 명씩 이 실험방에 들어와 자신의 공부 방법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총 30명의 학생들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는데요. 이들은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뭐야 이게? 화면에 뜨는 질문을 보고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필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점만 적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짜잘짜잘한 것까지 다 적어서 교수님이 약간 말씀해 주시는 얘기들 이런 거,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된 얘기들 같은 거는 조금 옆에 사이드에라도 필기를 해놓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내용도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최대한 많이 다 필기하려고 노력해요. 거의 정말 한국식 주입식 교육에 딱 그 수혜자라서 딱 정말 외우고 죽도록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과목에서만 A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기 같은 거 교수님이 하신 말씀 뭐 이런 문맥 같은 것까지 다 적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별로 공부법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 같은 거 그냥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그걸 받고 그냥 시험 볼 때 그걸 그냥 쫙 써내려가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딱히 막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 같은 거나 그런 게 수업 시간에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필터 없이 그대로 다 받아 적는 스타일이고요. 필기를 열심히 해서 수업 녹음을 하고 못 들은 게 있으면 다시 듣고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필기를 다 받아 적거든요. 노트북으로 불러주시는 대로 필기를 하고 엄청 휘갈겨서 써요. 문장식으로 필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듣고 나온 필기인데 공통점은 교수의 말을 받아 적는 이른바 전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에 유리한 학점을 받으려면 이렇게 공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취업에 필요한 거는 그런 탐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학점, 뭐 겉으로 드러난 스펙 이런 건데 막상 수업에서 그렇게 생각의 힘을 키우지 않는 식으로 그냥 무작정 암기, 필기 내용 다 보고 말씀하신 거 다 외우면은 점수 100점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게 공부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래도 별로 그게 도움도 안 되다 보니까 30명의 학생 중 24명이 교수의 말을 모두 다 적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6년 전 이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부 방법을 조사했는데요. 당시 제 연구 대상은 2학기 이상 학점이 4.0 이상인 상위 2.5%의 최우등생들이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학생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수업 태도, 과제 수행, 학점 관리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학습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키워드로 간단하게 적는 형태인지 아니면 가급적 다 받아 적는 형태인지. 네, 가급적 다 받아 적는. 아, 그런 식으로 네. 적는다. 그게 전공이든 교양이든 다. 네. 이런 식으로 총 46명의 학생들이 저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좋은 학점을 받는 비결은 한결같았습니다. 교수의 말을 전부 받아 적는 것. 46명 중 35명, 무려 87%의 학생이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도 자신의 생각 대신 교수의 의견을 적는다는 학생도 9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기대했던 대학의 공부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뭐 단순히 그냥 암기만은 아닌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서 필기도 그때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학년 시험을 잘 못 봤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최대한 많이 적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결과를 보고.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위 수용적 사고력이 높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은 높은 학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학점이 높을수록 수용적 사고력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수용적 사고력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대학에서는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사라지는 이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수용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수용적 사고력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의심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암기한 뒤에 시험에서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이고요. 비판적 사고력은 주어진 내용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력은 주어진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더 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제가 만난 서울대 최우등생들은 아주 완벽한 수용적 학습자였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만일 본인의 생각이 교수님과 다를 경우 자신의 생각대로 시험 답안을 써내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6명 중 무려 41명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교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이혜정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윈의 적자 생존이 제가 대학 수업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줄은 참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MIT 미디어 랩에서 얼마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검사 장치를 부착한 뒤에 활동을 할 때마다 교감신경계의 전자파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주일 동안 관찰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이나 공부나 숙제를 할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언제 활성화되냐면요, 뭔가를 집중해서 하거나 흥분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각성되는 상황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교감신경계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바로 TV를 볼 때,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업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적기만 하는 형태의 수동적 강의식 수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어떠한 흥분이나 집중이나 긴장이나 각성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에서 나왔던 그 대학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미래참여단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대학교에 왔지만 적자 생존식으로 많이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막 욕구와 정말 도전의식이 막 솟아오르는데 저희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잘못이 일단은 아니거든요. 체제와 그렇게 수업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수업에 A+를 주는 시스템의 문제이거든요. 아무리 이쪽 공부가 옳다고 해도 저쪽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벗어나서 나 홀로 독야청청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학에서 어떤 능력이 길러지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혜정 박사님의 연구 속에 나온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우연히 교수님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수용적 공부법을 열심히 배워서 그걸 적용해서 저번 학기에 교수님 책의 제목대로 A뿔 맞는 서울대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저번 학기에 배운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수업을 듣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별로 바뀐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견디던 것처럼 대학교 때도 열심히 견뎠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맨날 하던 말이 제대하고 싶다였거든요. 제가 제대를 했는데 너무 반복되는 일상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어딜 가든지 계속 이 짓을 해야 되니까 끝나지 않겠죠? 제 책을 보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A+를 받았다라는 소리에 제가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 책이 잘못 쓰여졌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는 강의평가 기준에 나의 비판적인 사고력이 창의적인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이런 거 묻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체제의 개선이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날 대학은 전례 없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에는 더 이상 큰 배움도 새로운 도전도 없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아닌 학점의 노예만 길러내는 지금의 대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2020년에는) 대학에서 캠퍼스가 사라질 것이다.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은 20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다.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네, 미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1960년대 자유언론 운동이 일어났던 곳.
미국 내에서도 비판 정신과 인문학적 전통이 살아있는 버클리 주립대학을 찾았습니다. 지난 10월 이곳에 주목할 만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대학의 문제에 커다란 화두를 던진 윌리엄 데레서위츠. 그는 대학이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는 온순한 양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navigate that reality in addition to wanting to have that ultimate end goal around the job. When you mostly budgets, or should states attach riders to the budgets they provide and say you have to spend this amount of money on just instruction? 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과 그만큼의 일자리도 학문적 성취도 얻지 못하는 대학 교육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Listen, the vocational purpose is an important purpose. There isn't just one purpose of education, and I think that needs to be part of it. The problem is that it's now the only purpose. The message you've gotten is that the purpose of college is to prepare you for your first job, and that's bullshit. But that's the logic. 취업 양성소가 돼버린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학에서 학생들은 온순한 양으로 길들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Are our students excellent sheep, or are they being critical thinkers? Are they changing the world, or are they just following others? Are they engaging in a range of disciplines, or are they just following the trends in Silicon Valley or on Wall Street? 지난 3월 버클리 주립대학의 등록금이 1,200만 원까지 치솟자 수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This is not just about money, this is about priorities. And we're here to tell people today that we and California's future should be the priority. 최근 미국 사회 전체에서 대학의 효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대학이 비싼 등록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아름 교수. 그는 대학 교육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4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Is that money well spent? Are people getting value for the money? And there the answer is no. That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 4년 동안 비판적 사고력이 단 1점도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test was scored from 0 to 100. After 4 years of study, 36% of students would not have gone up even 1 point. So large numbers of students gone through higher education and very little gains on this indicator.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돈 잘 버는 직업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대학 역시 경영이나 컴퓨터공학처럼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만 투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nstead of seeing their students as customers and their purpose to create workers for a workforce, universities need to recommit themselves, educating the whole person, not just for some specialization, become an economist, become a doctor, but for all of life, to become a thinking, reflective person who can participate in public life. 지난 수세기 동안 UC 버클리는 미국 최고의 명문 주립대로서 학문에 대한 자유와 시대에 도전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학에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마치 바코드를 찍어내는 것처럼 비슷한 스펙, 비슷한 욕망을 가진 그저
온순한 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대학의 역할인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러한 대학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대학에 이토록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을 상실한 대학은 이제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학이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교수라는 직업 하나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저와 같이 딱 한 개의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세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세상은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3, 5, 19.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미래 세대는 일생 동안 3개 이상의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무려 19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9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 세대에는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빈도가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 횟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나 평생 거칠 직무가 최소한 19개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경험하게 될 19개의 직무를 위해 우리는 이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혀 다른 미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전공만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생들을 사회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전공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온갖 스펙 다 쌓은 학생들은 첫 직장은 그런대로 수월하게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첫 직장을 여는 열쇠 하나 깎느라고 대학 4년을 모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문을 성공적으로 뚫었다 하더라도 그저 한 10년 뒤에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첫 직장을 여는 열쇠만 만들다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의 문 못 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지금 보시면요, 2개의 열쇠가 있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게 제 키 같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키가 마스터 키랍니다. 제 키는 울퉁불퉁 뭐가 있어서 뭐 열릴 것 같이 보였고요. 저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역할을 못할 것 같았는데 다 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키에 울퉁불퉁한 거는 걸려서 다른 방은 열지 못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4년 동안 스펙이다, 전공 공부다, 뭐 해서 깎습니다. 그래갖고 제법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걸 들고 사회에 나갑니다. 예, 잘하면 첫 번째 직장은 그걸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두 번째 직장을 그걸로 열라 그러니까 안 열려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진짜로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 교문을 나설 때 손에 쥐어야 하는 건 이 세상 모든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마스터 키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제대로 갖추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다 덤벼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강연을 함께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교수님과 그리고 앞서 나오셨던 이혜정 소장님 모셔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직접 두 분께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24살 미래참여단 박완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럼 저희 지금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 그럼 대학을 안 다니는 것이 그럼 저희가 최선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는 제가 이렇게 등을 떠밀 자신은 없는데요. 전 지금 이 상태의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컨벤션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채용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전히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전혀 업무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정말 뻔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많은 그 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네가 교육시킬 그걸 다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에 딱 맞는 사람을 길러가지고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그 뻔뻔함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서서히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학과 통폐합을 지금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졸업하는 동시에 저희 과가 없어지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주목받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어느 대학, 특정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학도 사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떤 면으로는 불가피한 면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꿋꿋하게 기초 학문이 될 수 있는 모든 학과들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과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래참여단 홍도경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놀라운 게 우리 아이들은 에너지도 넘치고 창의력도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좀 더 가르치면 좋을까, 어떤 것을 많이 주면 좋을지. 많은 선생님들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전부 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 넣어줘야 된다는 열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교육의 효과는요, 외웠던 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남은 그 무엇이라고 합니다. 외웠던 걸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남은 그 무엇이 결국 내 몸에 체화된 능력이거든요. 그게 사고력이고 협동력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기르는 것은 4년 동안에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다 외워가지고만 해결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지 않으면 도태되는 적자 생존의 대학, 4년 동안 꿈조차 갖지 못하는 가난한 우리 청춘 집합소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이 있는 대학,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국의 아주 작은 대학에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도시에서 벗어나 1시간 정도 달려 아나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1696년에 설립된 세인트 존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 전교생이 4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대학. 어딜 가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Oh, you have to read. You have to read a lot. Definitely easily 100 books. I'm not sure what the specific number is, and a lot of times it depends on how many things you read in each class. 세인트 존스에서는 대학 4년 내내 100권의 고전을 읽습니다. 철학부터 수학, 과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커리큘럼의 전부입니다. So this is our new program room. It's where we keep a special edition of all the books that we read over the 4 years here. It's really crazy to think that as a junior, I'm done with half of them. I have half of them still to go, but it's amazing to see them all in one place.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접하기 힘든 고전을 읽을 뿐 4년 내내 똑같은 과정을 공부하는데요. 취업에 몰두하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세인트 존스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Not just memorizing and not just following rules, but thinking about why are those the rules? Are there other rules that there can be? Are there things, I think there are a lot of them, that aren't susceptible to rule formulation? 특별한 전공 없이 졸업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법, 금융,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의 수학 수업. 다른 모든 수업과 마찬가지로 탁자에 둘러앉아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준비해 옵니다. I think necessarily since the radius is the same, and Euclid tells us that every point, like coming from the center of the circle. I think that an intersection sort of follows from that. So we know B's radius is going to touch A's center. So it must intersect somewhere. 모든 수업이 토론 수업입니다. 토론을 주도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It allows us to see how knowledge is acquired because, you know, the process of learning new discoveries pretty much stays the same. So the discoveries we make now use a lot of trial and error and strange kind of ways of reinterpreting old knowledge. Incumbent upon all of us to lead. We're not sure who prior led them upward. But is there any motivation for him to do so? Not necessarily. My first reaction was kind of like a societal duty or something. 이 교실에서 교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experience, see the good?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High school, we are passive. We have to listen. But now here, I have to be more active, and then I had to be prepared a lot, actually, because to speak up and then to talk with others. So I think I studied harder, and then I spent lots of time for homework. Yeah, and I feel like I'm learning now. Yeah.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세인트 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오직 100권의 고전을 읽히는 세인트 존스의 교육 철학. 이곳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긴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그려나갑니다. 세인트 존스의 학생들에게 대학은 생각의 터전입니다. 온종일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며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갑니다. 저는 이러한 대학의 모습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갖게 하는 교육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여기 영상에 나왔던 세인트 존스 컬리지를 졸업한 조한별입니다.
사실 좀 이상적이잖아요. 그렇게 토론만 하고 책만 읽는다던가 아니면 모든 수업들이 다 토론으로 바뀌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대학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회에 나가는 순간, 사회에 한 발 내딛는 순간 혼자 하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자마자 모여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전부 이러고 해야 되는 것만 가르치냐는 겁니다. 전부 혼자서 남은 안 보여주고 혼자 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하라고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혼자 하는 것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대학 전체가 한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작하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 생각 안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만 그런 방향이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대학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의 대학엔 진정한 배움이 없습니다. 대학에 교문을 나설 때 손에 쥐어야 하는 건 마스터 키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이 개혁에 실패하면은 대학의 역할을 하는 비슷한 시스템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면접 학원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뭐 인문학적 사고가 더 중요하니까 흔히 말하는 그 만들어진 인문학적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갖고 대학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제가 본 이 시대의 대학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과거 대학이 추구했던 진리는 실용의 자리를 빼앗겼고요. 정의는 실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실적인 가치만을 쫓아 취업 학교로 변해버린 지금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대학이 언제까지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상은 단편적인 지식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바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는 것, 대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중학교 3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걸 건데도 두 팔